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14강 조아리의 창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병원 상담실장으로서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이론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이 이론의 내용과 함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대인관계 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론은 바로 조아리의 창 이론입니다. 이 조아리의 창 이론은 1955년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이 고안한 이론으로서 대인관계 이해도에 관한 모델입니다. 대인관계 이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성향 파악 분석도 있고 어떤 그 성격도 있고 기질의 특성을 파악하는 어떤 그 테스트도 있고. 그런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대인관계 이해도에 관한 모델입니다. 조아리의 창에서의 조아리는 이 이론을 고안해낸 두 학자의 이름을 합친 것으로서 조셉 루프트의 조 그리고 해리 잉햄의 해리를 합성하여 조아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와 타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사회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따라서 이러한 어떤 조화리의 창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고 또 어떠한 면을 개선하면 좋을지를 보여주는 대인관계 이해도에 관한 모델이고요. 이것을 2x2 매트릭스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아리의 창 이론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대인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 매우 간결하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효과적인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담이라고 했을 때 누구나 다 똑같은 상담, 평균화되어 있는 상담, 그리고 그 안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상담보다는 우리가 이 상담하는 거에 있어서 보다 대인관계, 상담을 할 때는 서로의 어떤 그 대면으로 상담을 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질이 좀 더 향상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이 효과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병원 상담실장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대인관계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화리의 창 이론은 대인관계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개인의 성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해 줍니다.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와 다른 타인의 성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태도를 벗어나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기본이 되어야 우리가 성숙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우리 조아리의 창 이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아리의 창의 기본 틀은 이 자기 공개와 이 피드백의 두 가지 측면에 의해서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데요. 자, 표와 보시다시피 네, 자 이쪽은 우리가 그 자기 공개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피드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열린 나, 개방형이라고 하고요. 눈먼 나는 자기주장형, 감춰진 나는 신중형, 미지의 나를 고립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은 이 네 가지의 영역은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틀이라는 의미에서 네 가지의 영역 안에 이런 어떤 사람의 생각, 감정, 경험, 행동, 동기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여기 개방형, 열린 나는 나를 기준으로, 자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신이 잘 알고 타인도 나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나, 내가 열려 있습니다. 개방형이에요. 근데 자신은 알고 있지만 타인은 나를 잘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신중형, 숨겨진 창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춰졌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나는 모르는, 타인이, 나는 알지, 나는 모르지만 타인이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창이다라고 해서 눈이 먼 나, 즉 자기주장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미지의 창이라고 하는 이 고립형, 미지의 나를 의미하는데요. 이 네 가지의 창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의 넓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 변화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창문을 잘 이해하고 꾸준히 점검함으로써 어떤 타인과의 더욱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그리고 점검하는 것이 또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람은 이 창문의 네 가지 영역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영역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이 개인의 관점에서 네 가지 영역들의 크기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성향인데요. 성향을 영어로 우리가 disposition이라고 하죠. 이것은 즉 사람의 기질을 나타내는 말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잠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어떤 따라서 이런 어떤 자신과 타인의 성향은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조아리의 창은 네 가지 영역의 어떤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에서의 어떤 네 가지 영역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영역 어디였죠? 네, 개방된 나였죠. 자, 열린 영역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의 영역으로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즉, 나도 알고 남도 나를 아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나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신상 정보 등이 바로 이런 영역에 해당됩니다. 자신과 타인이 모두 알고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열린 영역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이 모두 알고 있는 정보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타인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린 영역이 넓을수록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이 수월해서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또 열린 영역에서는 서로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열린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반면에서 어떤 비판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또 주고받게 되면 또 열린 영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열린 영역을 넓히는 방법은 뭐다? 자기 개방과 말하기. 이것을 늘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린 영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맹인 영역이에요. 맹인 영역. 자, 자신은 모르지만 타인이 알고 있는 정보 영역이죠. 나는 모르지만 타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오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는 자기의 어떤 무의식적인 언어 습관이나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어적 표현으로 의미를 좀 유추해 보자면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서 뭔가 흐릿하고 분명하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맹인 영역은 자신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타인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즉 자신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보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언어적인 습관이나 행동 방식이다,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체적으로 언어적 습관이나 일방적인 행동 방식은 사실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타인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나 행동을 우리가 모르게 쉽게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나 몰랐는데. 내가 툭툭 던진 내 말에 상대방은 쟤 원래 저래.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이 넓다. 이 영역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모르는 어떤 습관이나 행동 방식들이 많다라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겠고 상대가 본인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해서 피드백을 주게 된다면
자기 확장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또 생기고 그런 점을 발견해준 상대에게 또 감사와 존경을 또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매우 잘 표현은 하지만 타인들로부터 독선적이다라는 어떤 평가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맹인 영역에 대한 어떤 언급은 갈등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아리의 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영역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대와 내가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상대의 장점을 찾아 나서려고 노력한다면 서로 간의 관계는 좀 더 끈끈하고 긴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호기심과 배려를 가지고 다가가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열쇠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는요, 바로 숨겨진 영역입니다. 숨겨져 있어요. 자, 남은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쉽죠? 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신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정보 영역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비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신을 감추는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 꿈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어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경쟁 상대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어떤 특정한 욕망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서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대인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상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나를 좀 더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거나 혹시 오픈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타인에게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서 본인을 조금 더 오픈하는 부분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미지의 영역. 남도 몰라 나도 몰라. 예,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온 또 남도 모르는. 그래서 타인 자신과 타인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 갈등의 발생 요지가 굉장히 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부분들에 의해서 당연히 오해가 쌓이죠. 잘 몰랐어요. 사실 잘 몰랐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아요? 라는 거. 또 남을 모르는데 난 그 사람 진짜 몰랐어. 근데 나도 이 사람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서로의 어떤 의미를 주고받을지 몰랐어. 왜? 서로 몰랐으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경우에는 오해가 쌓여가면 갈수록 어떤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영역이 넓어지지 않도록 생각보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이것이 바로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나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내 마음에 숨겨진 영역은 줄어드는 동시에 열린 공간이 늘어나겠죠. 그만큼 상대방과 내가 공유하는 부분이 또 많아지는 거고 그 사람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의 창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왜요? 병원 상담 실장은 대인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좀 이렇게 그림으로 좀 나타냈어요.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됐죠. 자, 이 열린 영역, 개방형은 환하게 해가 비치는 굉장히 좋은 날씨 좋은 날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 영역은 해가 먹구름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 숨겨진 영역. 가려져 있죠. 해가 구름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진, 감춰져 있는, 반쯤 걸쳐져 있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지의 영역은 까만 밤.
까만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굉장히 깜깜한 밤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깔끔하고 어떤 것이 훨씬 보기 좋은가요? 당연하죠. 네, 오픈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픈 영역을 좀 많이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예, 포인트가 있고요. 자, 이 또한의 그림도 여러분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만든 이 그림인데요. 이 열린 영역은 창문이 모두 개방된 상태에서 사람의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는 굉장히 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숨겨진 것 없는 공유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고, 맹인 영역은 창문이 반쯤 가려져 있는 닫힌 상태에서 타인은 알고 있지만 자신은 모르는 영역. 그리고 숨겨진 영역은 블라인드 사이로 눈만 빼꼼 나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매우 조금 드러나 있는 모습으로서 타인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 이 어떤 이 표현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미지의 영역은 열린 창 사이로 사람의 어떤 뒷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얼굴의 모양이나 생김새 등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이런 미지의 영역을 굉장히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에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자, 내가 아는 영역, 그리고 남도 나를 아는 영역, 그리고 내가 아는 나와 남이 모르는 나, 그리고 여기는 남은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미지의 영역,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영역. 이 부분을 네 가지를 우리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들으시면 기억을 좀 더 편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영역이 설명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고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영역은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좋은지를 설명해주는 틀이기 때문에 우리 조화리의 창 이론의 어떤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잘 이해하셔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에도 충분히 정확도 있게 들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아리의 창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테스트와 함께 나는 어떤 영역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